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격적으로 투기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꿈틀거리기는커녕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원화가 1,409원까지 치솟고 증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보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LA 같은 사태, 국민 폭등을 우려해서 무한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입니다. 점점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집값 대폭락이 현실화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전화로 타이밍과 입지를 상담드립니다. 윤석열 규제 해제 난리 났다. 오히려 폭락 엄청난 후폭풍. 지금 날개 정말 달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날개 없이 지금 추락합니다.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규제지역 해제 확대. 내년 초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올 연말까지 지방 다 없애고 수도권도 외곽은 없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싹 없앨 겁니다. 왜 없앨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러다가 경착륙 되면 경제위기 터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자, 비수도권 주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 시장 제한은 영향은 제한적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해서 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투기과열 지역 해제, 6월 달에 투기과열 지역 6곳이 해제된데, 자, 어제 9월 해제, 지방 전체 인천, 연수, 남동구, 서구가 해제됐습니다. 효과는 15억 대출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완화. 분양권 전매가 이제 완화되는 거예요. 조합원 양도도 가능해. 조정지역 해제. 자, 6월 해제 때 11곳이었는데 9월달 어제 해제는 이 세종만 제외하고 지방 전체 평택 파주까지 없애버렸어요. 조정지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실거주가 폐지됐다는 뜻이에요. 세종도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자, 효과 실거주 폐지, LTV 70% 상향.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할 수 있고 실거주도 없어지고 세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제는 추가 규제 해제 아마 곧 이어질 것 같아요. 추가 해제 늦어도 23년 상반기 전국 모든 곳, 강남 포함입니다. 전국 모든 곳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될 가능성이 커요. 이 하락 흐름이라면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세제, 대출 완화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1년 정도 더 빠져버리면요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를 매수하든 두 개를 매수하든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미분양, 양도세 역시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것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미국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환율, 집값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되세요? 왜 미국은 그렇게 물가를 무지막지하게 두드러 잡으려고 할까? 제 생각이 있긴 한데 미국은 기축국가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져도 과거에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달라요. 물가 만약에 지금은 9%지만 혹시라도 20, 30%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국가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옛날 사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장 나게 되면 좋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우선은 물가를 두드러 잡는 거예요. 뭐 경제 위기가 터지든 침체가 터지든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물가가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상황이 지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는 올릴 거고 그러면 주가하고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미국 금리, 미국 최고 우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 막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3연속 자이언트 스텝, 4연속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3에서 3.25까지 올라왔어요. 기준금리가. 모기지로는 6% 돌파. 아마 4.5%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겠죠. 그러면 물가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리니까 다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뭐 달러 대비 환율 막 추락해, 주가 떨어져, 집값 떨어져, 난리 나는 거죠. 환율, 달러 강세, 전 세계 화폐 가치가 급락, 유로화, 원화, 엔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만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화 붕괴, 특히 우리나라 돈 당분간 1380원에서 1450원, 이제 1400원대 너무 1310, 여러분들 1310원에서 방만했어요. 좀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1390원까지 그냥 올라와 버렸잖아요. 1400에서 좀 노는 듯 하다가 이게 또 붕괴되니까 그냥 확 치고 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또 1200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 아마 내년 정도 이거 경기 위기까지 아니라도 이 흐름이 이어져 버리면 1500, 1600까지 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1570 그거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위기가 안 터졌는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할게요. 지금 달러 잡아야 할까요? 많은 돈은 아니라면 잡아도 됩니다. 달러. 이미 정부도 컨트롤하기 힘들어졌어요. 집값 하락, 한국 집값, 심리 하락, 거래 절벽, 가격 폭락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해외적인 요인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고 자꾸 금리 올라가니까 거래는 더 안 되고 집값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집값, 모기지 급등하고 지금 파월마저도 이 말을 했어요. 제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미국 집값 무진장이 폭등했거든요. 제자리로 회복. 파월이 직접 한 말이에요. 세계 집값,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이미 마이너스 10에서 30%까지 폭락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1, 2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자, 국내의 집값 폭락 요인을 한번 여러분들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판입니다. 판. 그냥 어느 장애물 없이 슬슬 이렇게 오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일단 빨간색은 해외적인 요인, 초록색은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인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윷놀이 해서 뭐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을 했습니다. 심리가 너무나 지금 안 좋아요. 집값 하락. 자, 이건 집값과 관련된 윷놀이 판입니다. 뭐가 나와도 지금 물가 급등, 물가 때문에 지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설령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고 경제위기가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결국 달러 급등까지 이제 좀 괜찮은가 싶으면 인구 감소 이쪽으로 만약 돌아서 간다면 돌아서 갈 확률이 큰데 뭐가 안 나온 이상 공급 과잉, 이게 지금 3기 신도시가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엄청난 폭탄이 될 거예요. 항상 집값이 폭등할 때 지어라 해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더니 완전 집값이 폭락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어라 왜 집값 폭등하니까 해서 무진장이 지었더니 자 3기 신도시 분양하잖아요. 3기 신도 때문에 폭락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자꾸 집값 폭등하니까 지어라 해서 결론적으로 지었더니 2기 신도시 때문에 대폭락을 했잖아요. 1기, 2기, 3기가 너무 쌍둥이야. 자, 폭락장,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 방법 4가지. 하지만 뭐 떼돈 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자, 폭락장에 좌절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별 비치고. 이거는 뭐 교수 같은 예측이 아니에요. 이건 실전이에요.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능력자가, 최고의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고요. 1번 서울 인접 갭 투자, 비투자 실거주. 자, 매입 볼까요? 서울하고 서울 인접 또는 경기도, 서울 인접한 경기도, 서울이나 서울 인접한 경기도, 전국에서 많이 떨어진 또 명품 지역, 여기만 잡는 게 좋죠. 이제 각 지역별로 사는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걸 고르려고 노력하세요. 수익률 순서, 갭 투자가 가장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비투자, 실거주. 그러니까 빚 없이 실거주한 사람이 제일 못 봅니다. 상황에 맞게 하세요. 방법, 폭락장 상급지, 무조건 상급지.
상급지는 입지가 좋은 거.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잡으세요. 왜 이때 주택을 잡습니까? 하락장에. 빌라를 왜 잡아요? 막연한 재개발을. 자, 3기 서울. 분양권 미분양 두 번째 돈 버는 방법은 3기나 서울 아주 좋은 곳이죠. 이거에 분양권 미분양은 세트로 움직이세요. 앞으로 하락하면 분양권 미분양도 가능하니까. 매입 서울 유망 대단지 3기 신도시 전국 유망 대단지 항상 대단지예요. 그럼 3기라고 다 좋냐? 거의 좋아요. 하지만 외곽은 조금 덜 먹겠죠. 수익률 순서 서울 유망 3기 경기 유망 전국 유망 순으로 분양이 시세 차익을 거둬줄 거예요. 서울은 얼마 전에 막 미분양 났던 곳, 세대수는 300세대밖에 안 되면서 막 11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 안 좋잖아요. 적어도 1500세대, 2000세대 되는 것들이 분양가 30평대 뭐 10억, 이렇게 20평대 7, 8억, 9억 이렇게 그 정도면 괜찮죠. 상급지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값 폭락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갈아타시라고요.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갈아타기 할 때 지금 매도하고 바닥에 비싼 걸 매수하는 게 수익률 최고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으로 간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뻔히 빠지잖아요. 두 번째 수익률. 하락 과정에서 확신이 서면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바닥에 잡으세요. 비싼 것을. 그러면 1번과 3번의 중간만큼 수익을 얻어요. 3번. 완전 바닥장애라도 갈아타세요. 그래야 더 좋은 걸로 갈아타니까. 추가로 자녀 매입, 추가 매입, 급매 분양이 있어요. 보유주택 이외에 다주택이 되면 어때요? 돈이 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하나 더. 세금 내더라도 많이 벌잖아요. 이번에 자녀 현금 증여 후에 자녀의 자금에 맞게끔 매입을 하세요. 또는 본인이나 자녀 바닥장에 분양권 미분양 중에 하나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번 부동산은 폭락은 U자냐 W자냐?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집값 침체, L자 침체가 있고 V자 반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91년 일본 때는 L자였어요. 이렇게 떡 떨어졌다가 쭉 길게 갔죠. L자가 그 뜻이에요. 97년에 IMF 유한위기 때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V자예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2008년에 떨어졌다가 9년에 회복하는 듯 하다가 10년부터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W자예요. 지금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U자, 즉 바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떨어졌다가 길게 올라가는 거죠. L자는 아니고 W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기 보시면 수도권입니다. 빨간 건 투기과열지역, 주황색이 조정지역이에요. 그런데 해제된 곳, 자 이거 밤색으로 진하게 된 거 서구 연수 남동 투기과열지역 해제, 조정지역 파주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 해제됐네요. 자 이번에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세종시 빼고 다 풀었어요. 투기지역 해제 세종 없앴고 투기과열지역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자 이제 조정지역은요 지방은 싹 풀었습니다. 세종만 빼고 경기도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경기도 싹 없애는 거예요. 또는 서울 일부까지 없애는 거예요. 또는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강남까지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집값 흐름에 따라 다른데 내 생각에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없앨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과 역전 시의 환율 전망.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바람에 3.25. 이게 4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1포인트 차이 나요. 이러니까 환율이 점점 벌어지는 거. 원화가 급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포인트 격차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환율이 8.4포인트 떨어진대요.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원달러 환율 1409원까지 현재 찍은 상태. 여기 보세요. 2013년부터 22년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1409까지. 이 앞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70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한국 연도별 무역 수지 자 보세요. 86년 이후에 282억 달러 적자 난 적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꾸 지금 불안해요, 솔직히.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해. 지금 여기 보세요. 뭐 누구 탓이 아니지만 어떻게 40년 만에 최대치 적자. 3기 신도시 분양. 자, 여기 일본발 때문에 떨어졌잖아. 1기 신도시 때문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때문에 미국발. 3기 신도시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결국은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문제가 생겨. 미국 집값이요. 여기 마이너스 보세요.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 서울 집값 하락한 거 보세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이 9억 5천이야. 얼마 전만 해도 12억이 넘었어. 벌써 3억 빠졌다는 얘기예요. 세종 6억대야. 한 8억 가까이 됐거든요. 1억 5천 빠졌다는 얘기고. 경기도 7억 정도 됐잖아요. 거의 1억 5천 빠진 거고.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다 1억 이상씩 빠졌다는 뜻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그전 거 자료 찾아보세요. 자,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이 집값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죠. 이 집값 하락을 막는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있으며 원화 분기를 막지 못하여 원화가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벗어나 생존의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